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오늘도 밖으로 나왔습니다만 벌써 금요일입니다. 2024년 7월 12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의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콤파스 디지털에 보니까요, 정부 보조금 BBM 판매를 제한한다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BBM이라는 것은 그 바한박가르민약인데요. 그 모빌이죠. 자동차 기름 휘발유 그 디젤류에 판매하는 정부 보조금 기름에 대해서 아무한테나 팔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콤파스 멤버에게 보내주는 그런 뉴스인데 원래 그 콤파스 신문에는 이게 나지를 않았습니다. 하여간 배우에멘 그 에립 도히르 장관은요, 오는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부터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주유소에서 싸게 넣는 기름을 아무에게나 팔지는 않고 꼭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만 판매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모은 그 주유소 자료, 그러니까 주유소 가면은 이런 그 프리미엄 그 기름을 넣으면 꼭 차 번호를 대고 이제 차 번호에 대해서 기름을 주도록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런 차에게만 이 기름을 팔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 은근슬쩍 그 기름값을 올리겠다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정부는 보조금 예산이 남게 되니까 이런 그 정책을 쓰게 되는 것이죠. 벌써부터 이런 정책은 쓰려고 그랬는데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못 써왔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런 식으로 보조금 기름을 아무에게나 팔지를 않고 예산이 남게 되면은 차기 프라보 정부가 내세운 정책에다가 쓸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마 에릭 도히르 그 장관은 브라보 자기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정책을 쓰는 건지 그런 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여간 이 돈을 모아서 임산부 내지는 어린이 그 영양 증진 정책에 쓰겠다 하는 말이죠. 이건 말하자면 학생들 무상급식, 그리고 임산부들에게 우유를 한 팩씩 준다는 그런 정책을 하고는 싶은데, 예산을 어디서 끌어올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좀 아껴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겠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사실 프라보 차기 대통령 정부는요, 선심성 선거 캠페인으로 많은 표를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무상급식과 공짜 우유 팩 공급을 하겠다고 말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2025년 정부 예산 편성에서 보면요, 이게 돈이 어디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즘 세계 정치인들은요,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는 나라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그런 포퓰리즘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도 이걸 좀 따라서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금 정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 보조금 기름을 아껴서 그걸 전용해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름값을 올리는 것이 되는데 괜찮을까요? 하지만 안전대책으로요, 오토바이 기름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기름을 건드리면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문제는 오토바이에다가 정부 보조금을
주는 그런 기름, 싼 기름을 넣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요, 그게 2기통 그 엔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그 엉터리 기름을 그 값싼 기름을 쓰지 않고 고급 기름에다가 그 윤활유를 넣어서 혼합을 해서 쓰고 있는 게 보통이죠. 하여간 올 독립기념일이 모든 면에서 조코이 정부와 프라보 차기 정부의 그런 어떤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그러면은 이제부터 톱뉴스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톱뉴스 사진은요, 엉뚱하게도 자카르타 지하철 2차 구간 그 공사장의 땅속을 뚫고 지나가는 일본제 그 지하철 터널 장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박블루스에서 하이까지 연결된 1호선 지하철에 거기서 이어서 또 연장선을 뚫고 있는 건데요. 총 연장 구간이 5km 좀 넘습니다. 이 구간에 글러독이라든지 따만사리 그리고 하르모니까지 총 7개의 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지금 일본이 도맡아서 공사를 하고 있죠. 자, 다음 톱뉴스는 TNE, 그러니까 군부 관련법 개정입니다. 이 법은 군인들의 그 일자리를 좀 더 브로드하게 확대해서 적용하겠다는 그런 법입니다. 말하자면 군인으로 복무를 하다가요, 정부의 다른 기관이라든지 조직에 로 이동을 해서 근무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뭐 우리나라도 한번 있었죠.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참 대위가 되면은 소령으로 진급을 하면서 전역을 하고 또 정부의 기관으로 가서 일을 하게 했던 하나의 그 배려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인도네시아가 이제 도입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언론은 민주주의가 위축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 들어갔다가 전업을 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시험 봐서 들어갈 자리가 부족해지기도 하고요. 또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와 비슷한 제도는 수하르토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그땐 아예 아브리 두이풍시라고 해서 국가안보와 입법부 국회의원이 자동적으로 되는 그런 제도였죠. 하지만 그 하디 정치안보 조정장관은요, 군부의 그 두이풍시 제도와는 다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비슷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엔 엠펠이라는 국민의회에서 일정 수의 의원직을 맡을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로 확대된 것만 다르지 뭐가 다르냐 하는 겁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는 군 출신 대통령이 나오면서요, 군부를 우대하는 정책으로 회귀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인들의 위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군인들의 대우도요, 크게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군인들이 질타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죠. 그런 걸 보면은 법사위원장이 인도네시아를 좀 보고 배워야 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일면 하단부에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전 농업부 장관 샤를 림포의 대변, 변호사들의 대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농업부 장관을 재직하고 있을 때요, 농업 기계화를 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돈을 떼어먹고 또 기타 농업비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을 저질렀다는 죄인데요.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
림포, 그 샤를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 쓴 건 아니다. 자기는 조금 쓰고 나스댐 당에 당비로 전달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댐 당이 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나스댐이 그런 거를 자기를 변호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이거 다 까발리겠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댐 당은요, 수리오팔로 그 총재가요, 브라보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짝 엎드린 바 있기 때문에 뭔가 이 건은 잘 마무리되고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조코이 대통령과 브라보 수리오팔로는요, 정치적으로 적이 되는 것이고요. 또 뜨는 권력, 브라보에게는 수리오팔로가 바짝 붙어서 5년을 여당 역할을 하면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정치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가르당 전당대회 모습인데요. 조코이 대통령 둘째 아들 까에상 빵에랍이라고 하는 PSI 당 총재하고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골가르당 총재가요, 뭔가 귓속말로 단상에서 말을 주고받는 모습이 사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골가르당이 그 까에상을 내가 전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자카르타 시장 선거에 좀 나가달라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요, 끝으로 전해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가르당의 그 총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요, 사실 그린드라당은 또 어떤 사람을 후보로 내보낼지 그게 참 귀추가 주목됩니다. 브라보로서는 상당히 황당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골가르당이 선수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브라보가 기브란을 부통령으로 내세우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이젠 골가르당이 까에상을 부추겨서 자카르타 시장 자리를 노리고 또 그 주변에서 발생되는 여러 자리를 골가르당이 독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코이 대통령 가족의 그 네포티즘 정치는 어디가 끝인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 주변의 아들과 딸들, 며느리까지 정계로 복귀하는, 정계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이카엔 신수도 대통령궁과 독립기념 행사를 8월에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누산따라에서 독립기념일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돌관 공사를 했는 것 같아요. 지금 공사 완성도가 82%를 넘었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거의 다 완성된 것이라고 봐야겠죠. 이미 대통령궁과 거기 사원, 큰 대사원, 그리고 도로 등을 테스트해 본 결과 8월 최종 시운전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물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식수죠. 그렇지만 일단 행사장에 필요한 물은요, 초당 150리터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확보된 모양입니다. 워낙 그곳에는 맑은 물이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물 문제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광 케이블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네트워크만 연결하면 된다고 하니까 독립기념일 행사는 이카엔 누산따라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궁의 양 건물 양 옆에 달게 될 독수리형 그 날개는요, 아직 완공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궁 건설 공사는 기념 행사가 끝나고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 행사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독립기념 행사만 어떻게든 거기서 잘 치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잔디가 잘 자라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자, 외신에는요, 바이든 후보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고요. 나토 창설 기념행사 소식도 간단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의식한 것인지 나토가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나토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전해졌죠. 자, 시간이 벌써 다 지났네요. 아직 오늘 신문의 기고란을 보면은 아주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성관계 문제,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고령화 대책은 뭔가, 또 카카오와 야자에 대한 기사도 남아 있는데요. 아주 상당히 흥미있는 기사들이죠. 그렇지만 이건 내일 전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접고 내일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